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 입으로 설명하기에도 끔찍한데요. 의붓 어머니가 8살 아들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계모 29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학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룰 주제인데요. 그리고 그 전에 얼마 전에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이었습니다. 이날을 나오지 못한 학생은 없는지, 소재 파악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호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그리고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전국 대학들이 입학생이 부족해서 추가로 신입생 9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는 26개 대학 755명, 인천시에서는 3개 대학 151명의 신입생을 새로 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일까지 추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수시나 정시와 달리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2015년 12월이었죠. 학대와 굶주림에 못 이겨서 집에서 탈출한 인천에 사는 11살 소녀. 그리고 지난해 2월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욕실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했죠. 그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들 이후에 지난해 교육부가 미취학,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관리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나왔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의 이경호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한 500명 정도 예비 소집일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어땠나요? 전체 취학 대상자는 한 78,380명 정도 되고요. 예. 그중에 예비 소집 불참 아동은 11,000명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중에서 좀 소재 파악이 되는 아이들이 확실히 있나요? 대부분 이제 11,100명 중에 이제 11,000명 정도는 이제 소재 파악이 다 됐고요. 예.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현재까지 안 된 아이들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92명이었습니다. 예. 서울경찰청하고 공조가 있나요? 네, 저희 교육청이랑 서울시 그리고 서울경찰청이 현재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예. 예비소집 불참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화 연락이 안 되나요? 아니면 주소지가 불명확한가요? 현재 소재 파악을 해 나가는 단계여서 예. 매일 소재 파악이 이루어지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재 미파악 아동들의 주된 이유는 이중 국적자로 해외로 출국했는데 아하. 출입국 확인이 안 되거나 또 부모의 국적이 취소되면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거나 또 그 학교 교직원과 주민센터 직원이 같이 주소지를 방문했는데 신고 없이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국적이 말소됐다는 얘기는 다문화 가정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 이제 내국인과 혼인을 했다가 예. 이혼을 하면서 국적이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학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그 학대나 방임 등 범죄 가능성으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됩니다만 예. 아주 약간의 발생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모든 아이들의 소재 파악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하고는 교육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의뢰 대상 아동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경찰의 그 서울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파악을 협조한 아동은 모두 17명이고요. 예. 학교와 주민센터에서 소재 파악을 진행했지만 아직 파악 못한 아동들에 대해 경찰에서는 뭐 실종 아동 찾기 등 다른 파악 방법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그 전에 17명 이외의 아이들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이제 그 교직원들이 주민센터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예. 보호자의 연락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역시 주민센터와 같이 해가지고 출입국 조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소재 파악을 진행해 나왔습니다. 예. 대면 조사는 좀 힘든가요? 그 저희가 소재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예. 이제 뭐 아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학교에 내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내교 요청을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이 그 소재 파악이 안 된 아까 17명의 학생들, 이제 신입 네.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조사할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건 경찰에서 이제 아하. 경찰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저희 예. 교육청에서는 그 내부적인 방법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의뢰만 일단은 하신 예, 협조 상태군요. 요청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 경찰에서 이제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고 저희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주무관님이 보시기에 이 소재 파악이 1차로 잘 안 됐던 학생들의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까?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 등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지만 이중국적이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아직 소재 미파악 아동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추정하면서 소재 파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꼭 그런 경우에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안 좋은 상상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의 이경호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18일 토요일이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계모 29살 A씨가 아들의 배를 걷어차고요. 옷걸이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7시간 만에 숨졌고요. 배에서 출혈도 있었지만요. 가슴과 다리에 멍자국이 보이자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범행 이유는 이렇습니다. 용의자인 A씨가 지금의 남편하고 재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전처와 낳은 8살짜리 의붓아들이 자신의 친딸, 5살짜리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자식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 어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훈계 차원으로 때렸다고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의료인들이 사망한 아이의 가슴과 다리 등에 있는 멍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주셔서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참 다양한 일입니다. 예, 그 의사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게 신고가 안 되는 사건이 또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또 의구심도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근처에 식료품점을 다녔었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항상 축 처져 보였고 눈에 멍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우발적으로 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아동학대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아동학대라고 할 때는요. 일시적이고 그 우발적인 것은 우리가 뭐 아동학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아동학대는 이 고의적이고 또 지속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의 경우에 이 눈에 멍자국이 있다는 것은 뭐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아이가 항상 쭉 처져 있다는 것은 뭐 정서적 학대를 받거나 또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 방임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겠네요. 예. 아하, 참 이 입으로 내뱉기도
잔인한 얘기인데 이게 동생을 괴롭혀서 그러니까 자신의 친딸을 의붓아들이 괴롭혀서 훈육하느라고 혼냈다는 게 계모의 주장인데 발을 걷어차고 뭐 옷걸이로 때렸다고 하는데 훈육 방법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그 훈육과 아동학대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부모들이 훈육을 가장해서 뭐 심각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한 아동학대고요. 예. 범죄 행위라고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또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좀 관심을 갖지 않아주면 아이는 스스로 좀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아이가 잘못했다고 훈육을 빙자해서 심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녀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모든 부모의 행동은 훈육이 아니라 자기 화풀이의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이게 하얀 캔버스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금방 또 고쳐지는 모습을 우리 TV 뭐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속상한 일인데요. 최근에 네. 교육부에서 미취학 아동 현황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서울이 네. 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8명, 인천이 32명, 전국적으로는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들 너무 우리가 걱정부터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정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경우는 이 아동이 처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지 혹은 미아가 됐는지 혹은 악의 집단에 의해서 유괴를 당했는지 여러 가지 경우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재 파악을 우선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소재 파악할 때 직접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데 뭐 그거보다도 평소에 그 학대받는 아동이 있을 때 이웃이 먼저 발견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웃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머뭇머뭇거려요. 남의 집안 일 같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게 아동학대가 전체 발생의 82%가 가정에서 발생되거든요. 예. 가정에서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은폐되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이 그 이웃이거든요. 예. 아이의 무슨 늘 비명소리가 들린다든지 아이가 늘 멍자국이 있다든지 그 이웃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아동 학대만 그 이웃에서 해주면 이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5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1년에 11,700건의 아동학대가 발생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정 내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이제 이웃에서 신고를 많이 해주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고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웃에서는 그저 의심이 되면 신고만 해주시면 아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죠. 예. 신고가 중요해 보이고요. 네네. 근데 외관상 뭐 멍이 들어있다든지 상처가 없다고 해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적으로 정서적 학대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예. 이런 아이들은 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새로운 그 환경이나 저 낯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말이죠. 예. 또 이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야 되는데 부모나 보호자의 접촉을 꺼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이 아이는 정서적 학대를 계속해서 받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늘 풀이 주고 있거나 정말 좀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그 정서적 학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에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이웃들이 봤을 때 이게 평소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은 우선일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학령기 아동의 미취학이나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해서요, 보다 좀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 현장이나 뭐 유치원 같은데 선생님들이 학대가 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확인해주고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뭐 교육부에서 잘하고는 있지만은 이 교직원들은 신고 의무자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아하. 이 신고 의무자들에 대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그 이해 또 아동 학대에 대한 그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아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신고하려고 할 때 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신고를 해서 이웃과 마찰이진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 27년 이 일을 해오는데요. 예. 이게 선진국과 이제 다를 것은 선진국은 시민의식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예. 근데 옆에 이웃이라도 내 아이처럼 이렇게 신고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행히 법적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서 신고를 한 그 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국가가 비밀 보장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24시간 뭐 112 전화만 걸어주시면 경찰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기사로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보면은 가슴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112 전화번호로 신고를 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그렇습니다. 해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4사방의 민간인 사찰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에 도착했습니다.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먼저 특검 사무실에 들른 겁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잠시 뒤에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강대학교 졸업하는 경제학과 1, 2학번 정병훈이라고 합니다. 뭐니 해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동기들이랑 졸업하면서 사진 찍는 건데, 이제 뭐 졸업 앨범도 제가 안 찍고 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사진 찍는 걸 소망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추억을 더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대학생활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막 아쉽진 않지만 이게 대학생활이 제일 즐겁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돌아보면 가장 즐거운 추억이었고, 취업 준비를 다들 3, 4학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3,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 조금 있었는데, 졸업하면서 취직을 운 좋게도 하게 돼서 이 추억을 간직하고 앞으로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적응해서 이제 대학생활 성공적으로 한 것만큼 그 다음 커리어도 성공적으로 쌓아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사람, 그리고 뭐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졸업식까지도 다 휴가 내시고 찾아오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대학생활 하면서 속도 조금 썩인 면도 있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는 조금 더 철들고 좀 더 이제 부모님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대학 졸업을 하신 정병훈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11학번이라고 들었는데요. 6년 만에 졸업을 했네요. 군대 2년 빼면은 쉼 없이 뭐 휴학도 없이 달려온 건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7년 걸렸거든요, 졸업하는데. 자, 졸업사진 안 찍었다고 하시는데, 저도 안 찍었습니다. 당시에 취업도 못한, 백수, 취업 준비생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만감이 교차했었는데, 학위 수여식, 졸업식 사진 찍은 건 잘하셨어요. 나중에 그거 없으면은 또 허전하고 안 찍은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묘하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다른 시작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힘내시고요. 근데 방금 끝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제 맞닥뜨릴 일이 더 힘들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상처받지 말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정병훈님께는 스토커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토커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그리고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자, 그래도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힘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Let's Get It Started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와서 하나 알려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금 전에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한 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수도권 사용설명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의 꿈 찾아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전공 분야를 살려서 취업을 하고 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일을 하는 직장인들 얼마나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과 함께 전공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은 지금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래도 얼추 전공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행복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직장인들 중에서 자신의 대학 전공에 맞는 직무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실제 그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대학 전공에 맞는 직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72명을 대상으로요. 이 취업과 대학 전공 조사 결과 그 입사 시 본인의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직장인들이 무려 58% 정도에 달했습니다. 예, 10명 중에 한 6명에 육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취업을 먼저 하고 보자는 취업 우선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실제 53.6% 정도가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는 응답들이 많았고요. 또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일하기엔 좀 대우가 좋지 못하다라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또 취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적성을 찾았다거나 이 같은 전공자와의 취업 경쟁이 너무 심했다. 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기업의 복리후생 등의 처우가 좋은 곳을 찾기가 힘들었다라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 현실적인 답변들이네요. 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학위 수여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활동을 한 구직자들 전공별 입사 지원 현황은 어떨까요? 네, 먼저 이 전공 계열별로 지원하는 직무 분야를 좀 살펴보면요. 예. 상경 계열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 부분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21%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예. 뒤이어서 기획 분야나 인사 분야 또는 영업이나 영업 관리 직군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또 예체능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디자인직 관련 취업이 38%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이외에도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기획 또는 인사 분야 취업과 또 광고 홍보 분야 취업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법정 행정 계열의 경우에는 기획 인사 분야가 많았고요. 아무래도 기업의 법무팀으로 취업을 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예. 또 이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직과 또 생산 현장직 취업이 높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업관리 직군이 34%로 가장 높았고요. 이외 마케팅이나 기획 인사 직군으로 취업을 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예. 학과별로 입사 지원 경향도 궁금하네요. 네, 최근 그 한 달간 그 잡코리아 자사에 등록된 그 대졸 신입 구직자들의 이력서 중에서 이 주요 학과와 전공자들의 취업 분야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그 경상대 주요 학과인 경영학 전공자들의 경우 이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취업 분야는 전체 38%를 차지한 분야가 바로 기획 전략 분야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이외에도 경영학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그 사무 총무 법무 분야나 또 마케팅 광고 분야, 또 인사 노무 교육, 또 격리 회계 분야, 세무 분야나 경영 관리, 또 회계 세무와 무역, 또 해외 영업 분야 취업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이외에도 재무나 세무, IR 분야, 또 사무 분야나 상품 기획 쪽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예. 이외 학과들 짧게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응용 프로그래머 취업이 32%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또 인문학의 대표 학과인 그 영문학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무역이나 해외 영업 또 상사 분야로 취업하는 비중이 전체 32.7%로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호텔이나 여행, 항공사나 또 교육 학원 쪽 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뭐 재밌는 수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잡코리아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늘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신웅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잠시 차질을 빚고 있어서요. 잠시 뒤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요.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동공, 싱크홀 이런 관련 이야기인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제1롯데월드 부근에서 발견된 어마어마한 동공이 기억이 나는데요. 도로 함몰 사고의 주범이잖아요. 이 동공을 탐사하는 서울시 사업이 시작되나 보군요. 네, 서울시가 올해 주요 도로 1970km 구간을 탐사하는데요. 서울시는 이 동공 탐사 용역 1단계 긴급 입찰 공고를 내고 내일부터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예. 1단계 용역 대상은 올해 전체 탐사 구간 1970km 가운데 주요 간선도로 880km 구간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동공 탐사를 시작한 서울시는 이 작년까지 1154km 구간에서
동공 572개를 발견해서 복구 등의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서울시는 이 도로 암몰 개연성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3년 주기로 동공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요즘에는 큰 동공이나 그로 인한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자, 서울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활용하는 저장 탱크를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빗물 저금통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아하. 이 지붕이나 건물 옆에 빗물을 모으는 2톤 이하의 작은 물탱크를 말하는 건데요. 예. 이 모인 빗물은 텃밭, 화단 가꾸기, 청소 등에 활용이 됩니다. 이 서울시는 2006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120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활용하는 저장 탱크인 이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면요. 이 시설 규격에 따라서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228만 원까지 설치비에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자치구에 내면 됩니다. 예,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쓰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카드나 은행에서 쌓인 포인트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빗물 같네요. 서울 시민이면은 뭐 카드나 은행 등에 쌓인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앞으로 은행이나 이 간편결제 앱, 에코마일리지 등 각종 포인트를 모아서 이 지방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 시금고와 공공 민간 포인트 통합 시스템 공동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것이 밝혔는데요. 당장 올해 9월에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그리고 우리은행의 꿀머니, 신세계 SSG 머니를 사용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승용차 마일리지도 가능해집니다. 이 사용 가능한 포인트는 이택스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곧바로 이택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 통합된 이택스 마일리지도 이 제휴한 민간 포인트로 다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처럼 공공 민간 포인트를 통합 이용하면 시민 한 명당 3, 4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적지 않은 돈이네요. 이거 놓치기 싫습니다. 저도. 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음 주면 3.1절인데요. 일제 만행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린 박사가 있죠. 스코필드 박사의 전시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리네요. 네, 이 한국 이름 스코필 박사로도 알려져 있죠. 예. 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의 전시회인데요. 이 캐나다 국적의 의료 선교사인 이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에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 부임한 뒤에 일제가 벌인 제압리와 수촌리 학살 현장을 직접 찾아서 사진과 글로 남겨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던 외국인 중 유일하게 3.1 만세운동 계획을 미리 통보받고 비밀리에 지원해서 민족대표 34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는데요. 이런 공로로 스코필드 박사는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유일한 외국인이 됐습니다. 이 3.1운동 98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는요. 이 박사가 직접 촬영한 제압리와 수촌리 학살 현장 사진 그리고 3.1운동 사진, 일본의 만행을 기록한 원고인 꺼지지 않는 불꽃 원본 등 20점을 전시합니다. 이 전시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예, 오늘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탈리 임브롤리아의 I Won't Be Lost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aking up with vertigo, but you were there to break my fall.